한 남자가 집에서 어린 동생을 포함하여 일가족을 몰살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집은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1년 동안 빈집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부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둘러본 후 거저 수준인 집값에 놀라워하며 선뜻 구매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 딸은 살해된 소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베이비시터는 벽장 안에 갇힌 후 패닉에 빠져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남편은 홀린 듯 도끼를 잡고 애완견을 죽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러 집에 방문한 한 신부는 놀라 도망쳤습니다. 급기야 제대로 뭔가에 홀린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한 가정의 행복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나 아내의 기주로 그들은 결국 집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면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영화 아미티빌 호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집을 시세보다 3, 4억 정도 싸게 판다면 구입하실 건가요? 참고로 영화에서는 중개인이 살인사건 발생을 알려주었음에도 부부는 싼 가격에 혹해 구입하였습니다. 어쨌든 살인사건의 발생은 집값 수준 결정 및 구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살인사건 또는 자살사건이 발생한 집인지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살인사건 발생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주인공들은 도끼를 가지고 중개인을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나는 속인 것 하나 없다.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며 책임질 수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 어떤 사정을 안다면 거래하지 않을 것이 명확한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그런 사정을 알려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모른 척 알려주지 않는 행위는 속임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집값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집 매수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세금 역시 손해배상 명목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영화에서는 유령 때문에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가장 큰 손해가 되었을 텐데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귀신 나오는 집임을 알았음에도 숨긴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매수인이 속아서 집을 구입한 것에 대하여 집주인과 중개인을 콩밥 먹이고 싶다 라며 고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집과 같이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모른 척하는 행위가 속임수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집주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는 신분, 중개인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여야 하는 직업적 지위에서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더더욱 속임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값이나 전세라면 전세 보증금이 범행액이 되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직업적으로 일하는 중개인이 더 밉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속여서 중개한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기가 되면 물론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일정 기간 정지될 수 있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소위 어느 정도 밥줄에도 타격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영화와 달리 이미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정도 지났고 그 이후에 그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큰 문제 없이 잘 살았다면 이 경우는 살인사건 발생 여부를 말하지 않는 것이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으니 개개의 사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